이쪽이다. 여기. 2018년 10월 두만강 한가운데서 민철이 북한 쪽으로 되돌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탐조등과 총구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빨리 가. 지연이 데리고 빨리. 민철의 절규 속에서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중국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순이가 딸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보지 마. 앞만 보고 가. 국경을 앞둔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면 위험하고 떨어지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높은 벽은 바로 가족이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이들 앞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복과 복이 찾아가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년 10월 어느 밤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운마가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철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낡은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 촛불 아래에서 초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순이가 돈을 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순이가 민철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돼. 광산 물건 빼돌린 것도 들키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라오. 민철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3km 앞 중국 땅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이 지금은 하늘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메,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우린 더는 여기서 못 산다. 배급도 끊긴 지 3년이 넘었고 너도 알잖니. 지난달에 옆집 성우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지. 순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총 맞아서 강해. 그 가족들은 다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아. 이대로는 굶어 죽거나 잡혀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민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디 아버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브로커한테 말해볼게. 일단 강만 건너게 해달라고 중국에서 빚을 갚겠다고. 순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메, 근디 우리 셋이 다 같이 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오? 브로커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들킬 확률이 높다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기냐? 민철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가고 지연이는 나중에 부르자. 자리 잡고 나서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메,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여기 남으면 보이부가 바로 나를 끌고 갈 거예요. 부모가 도망갔다고. 지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이 간다. 셋이 같이 강을 건너되 만약에 위험하면 각자 살 길을 찾고 중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다. 알았지? 민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지? 약속해줘. 그럼 꼭 만난다. 아버지가 약속한다. 민철이 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브로커가 온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비됐소?
김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는데 중국 가서 갚으면 안 되겠소? 민철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즉, 돈도 제대로 못 모아놓고 근디 뭐 어쩌겠소? 일단 강은 건너게 해주지. 대신 중국에서 일자리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빚 갚아야 돼오. 김철수가 혀를 찼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자오.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 내지 말고 경비대 나타나면 각자 흩어져서 중국 쪽으로 헤엄치우. 알았지? 김철수가 손전등을 끄며 말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서 500m 떨어진 데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 거기서 새벽 4시까지 기다리오. 내가 거기서 데리러 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10월의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지연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만 믿어라. 꼭 건너간다. 민철이 앞장서서 물속으로 들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어메, 무서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근디 우리 같이 가는 기 아이가. 엄마 손 놓지 마라. 순이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김철수가 가장 먼저 강 한가운데까지 헤엄쳐 나갔습니다. 민철이 그 뒤를 따르고 순이와 지연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연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 경비초소에서 탐조등이 켜지며 주변이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거기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허공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 김철수가 외치며 중국 쪽으로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경비대원들이 강둑으로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메, 아버지.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쪽이다. 여기. 민철이 갑자기 북한 쪽으로 되돌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탐조등과 총구가 민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거오? 순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지연이 데리고 빨리. 민철이 물속에서 손을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중국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순이가 딸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보지 마. 앞만 보고 가. 3명의 경비대원이 민철을 에워쌌습니다. 민철이 물 밖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순이와 지연은 중국 쪽 강둑을 간신히 기어 올랐습니다. 순이가 딸의 입을 막으며 풀숲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온몸이 물에 젖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연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아버지가 우릴 살린 기다. 우리가 살아야 돼. 순이가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민철이 끌려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더 깊은 풀숲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경비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풀숲에 숨어있던 순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야 된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어메, 아버지는요? 아버지 어떻게 돼요? 지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살리려고 저러신 기다. 우리가 살아야 아버지도 의미가 있는 기 아이가. 순이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근디 우리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오?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안 돼. 다시 건너가면 우리도 잡힌다. 그럼 아버지가 한 일이 다 헛된기 된다고. 순이가 딸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디. 지연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일단 브로커가 말한 대로 가자. 버스 정류장. 거기 가면 김철수가 있을 거다. 순이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길이었습니다. 순이는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멀리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그 새끼가 우릴 버리고 도망간 기다. 순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사람 사는 데를 찾아야 된다. 조선말 하는 사람들 있는 대로. 순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잡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조선어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연변식당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옷, 흑투성이 얼굴, 북한 억양. 아주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탈북자제?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강을 건넜는데.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공안 단속이 엄청 심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나도 위험하다고.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딸애가 너무 지쳤어요. 딱 하루만 쉬게 해주시오.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메. 지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오. 뒤편 창고에서 하루만 쉬오. 근디 밖에 절대 나가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알았지? 아주머니가 순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가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식당 뒤편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옷 좀 갈아입어요. 저기 낡은 옷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밥은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때 좀 갖다 줄게요. 근디 올해는 못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순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메,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보이부 취조실에 있겠지. 우리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다. 순이가 젖은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고문당하면 어떡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다. 3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한 사람인디 이것쯤은 견딜 거다. 순이가 딸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점심때쯤 아주머니가 밥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목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메, 나 밥이 안 넘어가요. 억지로라도 먹어라. 우리 힘내야 된다. 순이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주머니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한 명 데려왔어요. 브로커래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얼마예요?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1인당 5,000달러요. 남자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순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어매는 중국 농촌에 시집가서 일하면서 빚 갚고 딸은 2,000달러에 태국으로 보내줄게요. 그게 무슨 소리요?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 남자가 당신한테 3,000달러 줘요. 그 돈으로 딸 보내고 나머지 1,000달러는 내 수수료고.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중국에 팔려가는 거 아니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다른 방법 있어요? 2년만 일하면 딸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어메 안 돼요. 나 혼자 못 가요. 지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네가 한국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랑 아버지 꼭 다시 만날 수 있다. 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디 어메 없이 엄마는 괜찮다. 북한에서도 온갖 고생 다 했는디 중국에서 2년 일하는 것쯤이야. 너만 살아남아라. 꼭.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가 중국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50대 호랍이 농부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한디 일은 할 수 있겠소? 남자가 순이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예, 일 잘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브로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트럭에 실려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꼭 살아남아라. 꼭 한국 가라. 어메, 어메.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연은 트럭 짐칸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옆에는 4명의 탈북 여성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이제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엄마랑 헤어졌어.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가자. 여성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럭은 사흘 동안 달렸습니다. 하루 한 번 빵과 물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한 안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태국으로 출발한다. 그때까지 여기 지하실에서 쉬어라. 지하실은 햇빛도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5명은 서로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위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안이다.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실 문이 부서지며 제복 입은 남자들이 난입했습니다. 5명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공안들은 거칠게 일행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북송 대기소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철창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지연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북송 대기소라오. 여기서 북한으로 보내진다. 40대 여성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으로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용소행이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여성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북한으로 안 가. 경비들이 달려와 여성을 제지했습니다. 여성은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대기소에 조선족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탈북 사유를 진술하면 기록합니다. 한 명씩 나오세요. 여성이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성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지연입니다. 나이는요? 23이요. 가족은요? 그 질문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매랑 아버지가. 아버지는 강 건너다가 잡히고 어매는 중국 농가에 팔려가고 나만 혼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은숙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의 나이가 자신의 동생과 같았습니다. 10년 전 북송 트럭에 실려가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요. 은숙이 지연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중국 농촌 어디인가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럼 어머니 연락처는요? 없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지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동생도 이렇게 울었을까? 알겠어요. 들어가 있어요. 은숙이 기록을 마치고 지연을 돌려보냈습니다. 대기소를 나온 은숙은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은숙이에요. 은숙? 10년 만에 웬 전화야? 급하게 한 명 빼내야 돼요. 도와주세요. 미쳤어? 요즘 단속이 얼마나 심한디. 대기소에서 빼낸다고? 김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동생 못 살린 거 알잖아요. 이번엔 살리고 싶어요. 제발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아,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내 집 명의 줄게요. 팔면 10만 위안은 나올 거예요. 은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김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일 안에 집 서류 가져와. 그럼 해볼게. 고맙습니다. 은숙이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집 서류를 들고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겠어? 김 사장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생 살릴 때 이걸 했어야 했어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 매수하는데 5만 위안 든다. 새벽에 화재 경보 올리고 후문 열어주기로 했어. 언제요? 4일 후 새벽 3시. 내가 차 대기하고 있을게. 김 사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4일 후 새벽 3시. 대기소 주방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앞쪽 출구로 탈북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혼란 속에서 매수된 경비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가 지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따라갔습니다. 후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은숙과 김 사장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은숙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차에 올라타자 김 사장이 곧장 출발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절 구해주신 거예요?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안전한 데로 가자. 은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받았습니다. 왜 절 도와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너랑 같은 나이에 탈북하다가 잡혔어. 근데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구했어.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분은요? 6개월 후에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 그게 10년 전이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내 동생 생각이 나더라. 이번엔 꼭 살리고 싶었어. 은숙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숨어 지내. 태국으로 갈 준비할 테니까. 태국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은숙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편 중국 농촌, 순이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농가에 팔려온 명숙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명숙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식? 순이가 괭이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탈북자들 여러 명 잡혔대요. 공안한테. 뭐라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괭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소문일 수도 있고. 명숙이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내 딸이 잡혔으면. 순이가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농가 주인 몰래 브로커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헛간에 숨어서 여보세요, 지연이라는 애 소식 들은 거 없어요? 23 여자애. 모르겠는디요. 제발요, 알아봐 주세요. 순이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그러던 어느 날 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숙이라는 조선족 여자가 북송 대기소에서 탈북 여자 하나 빼냈다는 소문 들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쯤 된다던디요.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순이가 애원했습니다. 브로커가 은숙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입니다. 혹시 우리 딸 어머니세요? 지연이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정말이요? 정말 우리 딸이요? 순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어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다친 데 없제? 어메, 나 괜찮아요. 어메는요? 엄마도 괜찮다. 근디 지연아, 아버지는?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아직 모르겠다.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숙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태국으로 함께 보내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중국 농가에 팔려왔는데. 근디 주인이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탈출할 수 있어요? 해봐야지. 딸 만나려면. 순이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럼 내일 밤 새벽 1시에 농가 나오세요. 김 사장 부하가 데리러 갈 거예요. 은숙이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밤 순이는 명숙과 함께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명숙이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너도 살아야지. 순이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5km를 걸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김 사장의 부하가 재촉했습니다. 은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메, 지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동생, 이제라도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은숙의 집 거실에서 순이와 지연, 명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순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숙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태국까지 가는 루트 확보했어요. 한 달 후에 출발할 수 있어요. 은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안 됩니다. 지연이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인디 어떻게 더. 순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은숙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동생은 23세 북송되어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 애를 살리지 못한 후회를 안고 10년을 살았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당신들을 살리는 게 내 동생한테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나한테도 의미가 큰 일이에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가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아주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동안 세 사람은 은숙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은숙은 매일 저녁 남한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말은 북한이랑 좀 달라요. 여기 노트에 자주 쓰는 표현들 적어놨어요. 은숙이 노트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언니. 지연이 노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내 동생도 나한테 그렇게 불렀거든. 은숙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노트 보면서 포기하지 마. 알았지? 예, 꼭 그럴게요. 지연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2월 중순, 김 사장이 큰 화물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준비됐지? 김 사장이 짐칸을 열며 물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4명의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순이가 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한국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은숙이 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숙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지연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한국 가서 꿈 이루렴. 너 아코디언 잘 친다며? 거기서 마음껏 해봐. 예, 꼭 그럴게요. 언니도 나중에 한국 놀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은숙이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은숙은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3주 후에 태국 국경에서 연락드릴게요. 김 사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은숙이 트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트럭 짐칸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7명이 서로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요? 4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희 셋 다 처음입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혁이라고 하오. 21일 동안 힘들겄소. 근디 참아야 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일이요?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라오스 거쳐서 태국까지 가려면 그 정도 걸립니다. 하루 한 번 빵이랑 물 들어오는 뒤 그걸로 버텨야 돼요. 준혁이 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트럭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엄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함께 탄 50대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숨은 쉬는 뒤 깨어나질 않아요. 지병이 있으신가 봅니다. 물 좀 먹여봅시다.
준혁이 다가가 남자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근디 병원은 못 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병원 가면 우리 다 잡힙니다. 여기서 버텨야 돼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행은 교대로 남자를 돌봤습니다. 물을 먹이고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후 남자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오. 패 끼쳐서.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기 아닙니까? 순이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21일째 트럭이 태국 국경 검문소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행은 숨을 죽였습니다. 태국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협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상부 지시가 있대요.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려. 경찰이 손짓했습니다. 일행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21일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영사관으로 가야 돼. 순이가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혁이 유창한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국제법상 난민보호 의무가 있소. 준혁이 경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0분 후 태국 이민국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행을 다른 차에 태웠습니다. 방콕 난민보호소로 갑니다. 통역관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안 보내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어요. 통역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살았다. 어메. 지연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방콕 난민보호소에서 일행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2주간의 신원 확인 끝에 대한민국 입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아, 우리 한국 간다. 너도 꼭 오너라. 꼭. 지연이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꼭 올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돼. 순이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2019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이와 지연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숙과 준혁을 포함한 7명이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남한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어메, 저기 봐요. 차가 엄청 많아요. 지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게. 사람들 옷차림도 다 화려하네.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만져봤을 때 지연은 신기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메, 이거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있대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 소식도 알 수 있나? 순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북한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마다 순이는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철이라는 사람 소식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북한에 계신 분이시죠? 죄송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브로커 연락처라도. 그건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디 조심하셔야 돼요. 상담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5월 교육을 마친 순이와 지연은 안산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어메, 우리 집이 생겼어요. 지연이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 순이가 빈 방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여기서 같이 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 방도 만들어놔야 된다. 순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식당 보조일 어때요? 지연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괜찮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출근 날 식당 사장님이 순이를 반겼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힘들었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이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 김치찌개가 유명한디 북한 음식이랑 좀 다를 거예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순이는 지연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자. 정말이요? 어메, 근디 돈 괜찮아요? 괜찮다. 우리 이제 굶주림은 끝났다. 순이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어메, 삼겹살 사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지연이 고기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사자. 아버지 오시면 실컷 구워드리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어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지연이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이가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오실 거예요. 우리 기다려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9월 지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년 모임에서 만난 수진이 함께 공부를 도왔습니다. 지연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기다? 수진이 연필로 풀이를 적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기구나. 고마워. 지연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너 진짜 열심히 하네. 꼭 붙을 거다. 꼭 붙어야지. 대학도 가고 싶고. 지연이 은숙이 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게 뭐? 중국에서 날 구해준 은숙 언니가 준 거예요. 힘들 때마다 보라고. 지연이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순이는 중국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라는 사람 소식 좀 알아봐 주실 수 없어요? 노동단련대에 있던 사람 말이요? 예. 혹시 아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개월 형 받고 올해 6월에 출소했다는 소문 들었소. 그럼 지금은요? 그건 모르겠소. 브로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월 다른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철이 두 번째 탈북 준비하고 있대요. 정말이요? 순이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중국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2주 후 브로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무사히 중국 도착했소. 곧 태국으로 보낼 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메, 아버지가 오신대요? 지연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온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지연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메, 나 붙었어요. 지연이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순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곧 오실 거다. 그때 직접 보여드리자. 순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20년 초 순이는 식당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순이 씨, 이제 정규직이에요. 월급도 180만 원으로 올려줄게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월 민철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이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일간의 여정을 견디며 민철은 매일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순이의 얼굴, 지연의 웃음소리,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7월, 인천공항에서 하나원 교육을 마친 민철이 나왔습니다. 순이와 지연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 민철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뛰어갔습니다. 지연아, 민철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순이가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늦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순이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우리 집 구경시켜 줄게. 순이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이? 민철이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우리 집이다. 이제 셋이 같이 사는 거다. 아버지, 빨리 들어가요. 아버지 방도 있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철은 작은 집안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 꿈 아니다. 이제 우리 진짜 자유롭게 사는 기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지연이 고기를 아버지 그릇에 올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민철이 눈물을 닦으며 밥을 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만강 건너던 그날 밤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민철이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지연이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민철이 가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20년 8월 민철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아침마다 신문 9일란을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여기 건설 현장 모집한대. 한번 지원해봐. 나이 제한이 55세까지네. 민철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경비도 컴퓨터 다룰 줄 알아야 된대.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있을 기다. 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달 동안 민철은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번번이 거절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경력이 저희랑 맞지 않아서요. 한국어가 좀 더 유창하셔야. 민철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메, 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순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소주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술은 왜? 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한 잔만 하게. 민철이 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마셔라. 알았지? 순이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된다. 술 좀 줄여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민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9월 지연은 인천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설렘을 안고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간 지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 2년 전에 왔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북한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응, 완전 재밌더라. 너도 봤지? 학생들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헐, 그것도 몰라? 요즘 난리인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돌 이야기, SNS 밈 유행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1월 조별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한 남학생과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 언제 할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주말에 하자. 근데 너 PPT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에휴, 답답하네. 탈북자들은 우리 세금으로 공짜로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 우리는 학비 내느라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도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온 거라고요. 지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진정해. 농담이었어. 남학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연은 책가방을 집어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학교 가야지. 순이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메, 나 오늘은 좀 쉴래요. 어제도 안 갔잖니? 피곤해요. 지연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12월 민철에게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대요. 아들 탈북한 죄로. 뭐라고요? 민철이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연자제 당한 거제. 80 넘은 노인네들을. 내 때문에.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내 때문에 산골로 쫓겨나셨대. 여보, 차라리 내가 안 왔어야 했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민철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잘못이제. 다 내 잘못이라고. 민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철의 음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2021년 1월 지연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밥 먹어라. 순이가 방에 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배 안 고파요. 어제도 안 먹었잖니. 이러다가 쓰러진다. 어메, 그냥 나 좀 내버려둬요. 지연이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빨래를 하려고 지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무심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기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순이가 민철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민철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위험해. 당신 정신 좀 차려. 순이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뭐? 민철이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술이 단번에 깼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딸이, 당신 술 때문에 나도 힘든디, 이제 딸까지 이래. 제발 정신 차려라. 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철이 주저앉았습니다. 2월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지연의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순이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없어. 뭐?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직감적으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연이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순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메, 나 너무 힘들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도 있잖아. 순이가 뛰어가 지연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너는 우리 딸이고 여기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순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아. 민철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렸다. 미안하다. 민철이 딸과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추운 옥상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식당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디 일주일만 쉬면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애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순이 씨, 가족이 먼저예요. 한 달 쉬세요. 유급으로 드릴게요. 사장님, 내가 탈북민은 아니지만 가족의 소중함은 알아요. 걱정 말고 딸 돌보세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지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하얀 진료실이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딸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순이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직접 말해줄 수 있어요? 의사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가도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지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탈북 과정, 가족과의 이별, 북송 위기. 이건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극한의 경험이에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적응이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겪은 일들은 정말 힘든 것들이었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주 2회 상담을 시작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술병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오? 순이가 물었습니다. 끊을 거야. 술? 이제 안 마실 거야. 민철이 마지막 병을 버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딸 살리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미안했어. 민철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같이 힘내자.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월 민철은 탈북민 자조 모임 세터민 아버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탈북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철이라고 합니다. 나는 성철이라고 하오. 언제 오셨어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아, 나랑 비슷하네. 나는 재작년에 왔어요. 성철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일자리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이도 많고 한국말도 서툴고 나는 북에 둔 식구들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울더라고요.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성철이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같이 힘냅시다. 민철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4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민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설 현장 보조일 어때요? 육체 노동이긴 한디 경력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광산 일하셨다며? 그럼 체력은 문제 없겠네요.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민철은 첫 월급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번 거야. 이제 가장 노릇 다시 할 수 있겠어.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순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지연은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밥도 먹고 밖에도 나가봤어요. 잘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디 아직도 학교 갈 용기는 안 나요. 그럼 다른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탈북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디 관심 있어요? 멘토링이요? 당신보다 어린 탈북 청소년들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담사가 팜플렛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탈북 청소년 2명을 만났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안 맞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연이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언니도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지. 나도 학교 한 학기 쉬었어.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가족이 있었어.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알았어.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한 학생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월 순이는 중국에 있는 은숙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은숙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이, 잘 지내? 언니,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순이가 최근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도 탈북의 연장선이야. 너희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잖아.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은숙이 격려했습니다. 언니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코로나 끝나면 한국 갈게. 너희 가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꼭 오세요. 은숙 언니 없었으면 우리 가족 없었을 거예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9월 민철과 순이, 지연은 함께 가족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두만강에서 잡혔을 때도 너희가 무사히 건넜다는 생각에 고문을 견딜 수 있었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이라서 이겨낼 수 있다.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메 아버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연이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월 민철은 북한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을 했습니다.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민철이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달해 드릴게요. 2개월 후 브로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돈 잘 받으셨대요. 아들아, 건강하게 살아라 하셨어요. 민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마 효도한 것 같아서 잘했어요. 순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2022년 1월 가족 셋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속초 바다였습니다. 겨울 파도가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어메, 바다 진짜 크네요. 지연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왔다. 두만강 건너던 그날 밤 생각나? 순이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셋이 같이 바다를 보다니. 민철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연이 부모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살자.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지연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순이와 민철은 이른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여보, 넥타이 이거 맞지? 민철이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우리 딸 졸업식인디 멋있게 해야지. 순이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지연이 학사모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어메, 아버지, 우리 딸. 순이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졸업 축하한다. 네가 우리 자랑이야. 민철이 딸의 학사모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만강 건널 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디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하다니.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지연이 부모를 껴안았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지나가던 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5월 지연은 중견 기업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어메, 나 붙었어요. 지연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딸 대단하네. 순이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인턴이긴 한디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수 있대요. 그럼 되제. 우리 지연이 못할 거 없어. 민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3년째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이에요.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팀장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일도 제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소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팀장 됐어. 여보,
정말이요? 순이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대단해요. 지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탈북민 후배들도 챙기래.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민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6월 순이는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순이 씨, 북한 음식 메뉴 개발해 보지 않을래요?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북한 음식이요? 평양식 냉면이랑 함흥 감자전 같은 거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 달 후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평양냉면 이렇게 시원한 거였어요?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이 씨 솜씨면 언젠가 자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가게 이름을 희망식당이라고 지어야겠어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7월 코로나가 끝나고 은숙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가족 셋이 나와 있었습니다. 은숙 언니, 지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은숙이 달려와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은숙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순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그리고 은숙이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민철입니다. 민철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숙이에요. 가족이 다 함께 계시니 정말 좋네요. 은숙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은 은숙과 함께 서울을 여행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자유롭네요. 이렇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은숙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분도 분명 하늘에서 언니가 우리 도운 것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순이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요. 나야말로 너희 가족 덕분에 마음의 빚을 조금 덜었어요.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4년 봄 지연은 인턴십 6개월을 마치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 정규직 전환 축하해요. 팀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연의 이야기를 사내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 우리 회사의 자랑 지연 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탈북민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강점이에요. 제가 겪은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을, 민철에게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대요. 민철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근디 당신이 보낸 돈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만년 보내셨대요.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부모님께 떳떳해. 효도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민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조용히 민철의 부모님을 추모했습니다. 12월 가족은 6년 동안 살았던 투룸을 떠나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메, 여기 넓다. 지연이 새 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네. 두만강 건너던 그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
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몰랐지. 근디 우리 해냈어. 민철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철은 거실벽에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하나원에서 찍은 사진, 첫 여행 사진, 지연의 졸업 사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민철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봄 지연은 탈북 청년 멘토링 단체 희망의 다리를 창립했습니다. 첫 모임에 20명의 탈북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차별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디 저는 살아남았어요. 가족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차례입니다. 지연의 말에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순이와 민철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5월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 셋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그날 밤 두만강에서 헤어졌을 때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다. 민철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겨냈잖아. 은숙 언니랑 많은 분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경을 건너는 것보다 더 높았던 벽은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허물어졌어요. 지연이 부모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엔 희망만 남았어요.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민철이 가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7년.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두만강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지 못했던 가족. 아버지는 강에서 붙잡혔고 어머니와 딸은 중국에서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그날의 선택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건너는 것보다 더 높았던 벽들. 중국 공안의 북송 위기, 가족과의 이별, 한국 사회의 차별, 그리고 우울증. 하지만 이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선생님의 희생,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들이 모여 결국 가장 높은 벽을 허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며 국경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그리고 민철이네 가족처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보다 높았던 벽은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